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처음으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는 오늘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투자사 대표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지난달 27일 30여 곳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며 조 장관 가족 의혹에 관해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구속수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자녀들은 코링크 PE가 운용하는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재산보다 많은 74억 원대 투자를 약정하고 실제로는 10억 5천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니도니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 요즘 신문 기사와 이 TV를 틀면은 이 조국 펀드라 그래가지고 아주 많은 이 용어가 나오죠. 이 뉴스뿐만 아니라 이 신문 기사들도 보면은 조국 펀드, 가족 펀드, 뭐 PEF, 사모 펀드 계속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런 단어들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사실은 익숙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접하지를 못하고 대부분 또는 그런 상품을 가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 듯해서 제가 한번 일반적인 우리들이 가입하고 있는 공모펀드와 이런 좀 고액 자산가들이 가입한 사모펀드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공모펀드는 이제 우리가 뭐 증권사나 은행에서 가입하는 펀드들을 이야기하고요. 사모펀드도 역시 증권사나 이 은행에서 가입을 하긴 하는데 사모펀드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펀드의 운용 내역이라던가 그런 그러니까 내용들이 오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가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점장급들이나 조금 직급이 있으신 분들이 전화로 저 사장님 이러이러한 펀드가 나오는데 들어가시죠. 주로 하는 게 이런 게 사모펀드입니다. 그래서 내용들이 잘 거의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이제 공모펀드는 누구나 모든 정보를 뭐 인터넷 뭐 당연히 다 할 수 있죠. 약관, 투자 설명서, 상품 내용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그 공개가 되게 돼 있습니다. 즉 규제가 엄격하고요. 또 외부 감사를 항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사모펀드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불특정 다수에게만 비공개 형식으로 나옵니다. 즉 전화상으로 또는 메일상으로 개인적으로만 이제 뿌려주는 거죠. 그 상품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정보가 돌지를 않습니다. 자, 운용 제한에서도 보시면은요. 공모펀드는 총 설정한 펀드 자산 총액의 10%를 초과해서 동일한 종목에 투자가 불가합니다. 또한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주식을 20% 이상 매입이 불가하죠. 그리고 등급이 없는 채권 투자는 역시 불가합니다. 즉 규제가 엄격하다는 것은 운용에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제한을 두는 이유도 역시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을 막기 위해서 이제 운용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모펀드는 이제 연금이라던가 이런 그 퇴직연금 시장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어떤 그런 뭐 펀드 매니저와 특정 회사와 간에 어떤 그 회사 간의 어떤 이런 어떤 비밀스러운 그 작업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운용 제한을 되게 엄격하게 줄죠. 하지만 사모펀드는 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돈이 되는 곳에는 어디든지 투자합니다. 그래서 CB라던가 BW라던가 뭐 IPO 주식, 뭐 아비트리지 매출 채권 담보로 해서 주로 상품들이 나오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최근의 사모펀드의 트렌드는 이제 하방이 없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되는 손실은 없이 상방만 가져가는, 즉 수익률만 가져가는 CB나 BW, IPO 같은 그런 비상장 주식들, IPO를 이제 CB나 BW 가져가는 형태로 많이 나오고요. 매출 채권 담보 같은 경우에도 확실한 회사들이 이자를 보통 그러니까 주로 사모펀드는 월 1% 정도를 목표로 추구해서 절대 수익을 추구해서 은행 이자보다는 한 3배 정도 요렇게 나오는 거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좀 돈이 있으신 분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공모펀드보다는 사모펀드 설정액이 이게 역전 현상이 된 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사모펀드로 많이 빠지고 있고요. 가입 인원은 공모는 당연히 누구나 하는데 사모펀드는 이제 특정한 사람들 49인 이하로 해서 예를 들어 설정액이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는 뭐 설정액이 뭐 제한이 없는데 사모펀드는 뭐 3억이면 3억, 5억이면 5억, 뭐 30억 또는 100억 이렇게 해서 설정 금액이 있습니다. 그 설정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은 펀드를 가입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금액 인원으로 한해서만 특정 금액에 설정된 금액을 사모펀드로 매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 1억 이상 거치식으로밖에 판매를 합니다. 공모펀드는 이와는 다르게 제한이 없이 뭐 거치식이든 적립식이든 가능하죠. 그래서 공모펀드는 누구나 가입을 하는 반면에 사모펀드는 좀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또 친해져야 됩니다. 그 상품들이 좋은 것들은 좀 친한 사람들 또 말을 잘 듣는 그런 분들에게만 이렇게 전화가 가고 콜이 가서 상품을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한테만 이 상품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좀 가입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공모펀드는 뭐 성장형 펀드 뭐 거기에 이제 뭐 가치형 펀드 또 혼합형 펀드 있죠. 거기에 또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를 해서 투자 전략과 운용 스타일로 구분이 되는데 사모펀드는 이제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 펀드로 나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건 이 PEF 상품이거든요. 경영 참여형 상품.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기사들의 내용이 바로 공모펀드가 아니고 이쪽 사모펀드의 내용을 이야기하는구나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고요. 제가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사모펀드의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시기가 어렵지만은 뭐 어쨌든 원하시는 부분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밑에 댓글을 남겨두시면은 제가 사모펀드에 대해서 가입할 수 있는 방법과 그런 요령들을 알려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 사모펀드의 그 상품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돈이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이었고요. 오늘 저의 강의 내용이 좋으시면 반드시 좋아요와 또 뭔지 아시죠?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